저도 즉 국민의힘의 공천이 상당히 좀 조용한 네. 느낌은 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갈등 국면 이후에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력 안에서 지금 이 공천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갈등이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까 우리 한민수 대변인이 말씀하신 대로 주진우 법률비서관 같은 경우는 측근 중에 측근인데 그냥 바로 안착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지역구는 이제 하태경 의원이 비워준 지역구인데 이런 식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공천들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없다라는 게 하나 포인트고요. 소위 말하는 이제 여당 프리미엄과 또 지금 국민의힘이 워낙 그 지역구 의석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지금 줄 수 있는 자리가 많아서 아직까지는 순항하는 듯한 모습입니다만은 이제 네네. 앞으로 TK 공천이나 이런 쪽에 실제 또 그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이 대립되는 쪽으로 가면은 이제 공천의 잡음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고요. 또 하나는 이준석 대표나 뭐 유승민 의원 그리고 이현주 의원 뭐 저도 국민의힘이 있다 나왔지만은 이런 분들처럼 정권에 대해서 쓴소리하고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이 도저히 이 당에 견딜 수 없다 이래서 다시 이미 당 밖으로 나간 것도 하나의 또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의 면면을 쭉 이제 보니까 이 안에서 국민의힘에 대해 가지고나 아니면 정부에 대해서 개혁적인 목소리를 낼 분들의 이름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잔잔한 것처럼 고요한 건 좋은데 과연 이것이 아마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분들로 네네. 국민들께서 인식하실 것이냐 저는 거기에 대한 평가는 좀 변론으로 다시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 말씀만 짧게 보태면요. 결국에는 뭐 국민의힘이 이제 공천 잘했다라는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건데 결국에는 지금까지 단수 공천된 분들 면면을 한번 쫙 펼쳐놓고 한번 보십시오. 나 있잖아. 그 안에서 앞으로 윤석열 정부와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 국정 운영에 대해서 잘못 갈 때 브레이크 걸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아니, 저는 물론 우리 이재영 위원장님께서는 좀 여러 가지 그래도 좀 합리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맞지만은 이게 정말 잘못됐을 때 잘못됐다라고 용기 내서 말할 수 있을 걸로 기대되는 분 저는 별로 못 찾겠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자화자찬할 수는 있겠지만은 네. 국민의 눈높이에서 평가받는 것은 전 별개의 문제다라는 아까 생각이 듭니다. 뭐 말씀 이게 야당이 사실 네. 공천하기 매우 어렵거든요. 그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지역구 조정도 어려운 데다가 민주당이 지금 180석을 지난 총선에 했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갈 자리가 없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좀 난이도가 높은 공천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민주당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이런 부정평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네. 국민들의 인정을 많이 못 받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떠한 반성과 성찰로 쇄신하겠다라는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몸부림을 좀 찾아보기 매우 어렵다. 그래서 너무나도 지금도 어떻게 보면 반윤 정서에 기대서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이긴다라는 좀 나이브한 태도를 유지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의 네. 지지율은 계속해서 그 국민의힘과 비슷하거나 좀 낮게 형성된 게 오랜 시간 유지되어 왔거든요. 근데 지금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워낙 높게 오랫동안 고착화되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권 심판론에 기대서 선거를 조금 쉽게 치러 보려는 이제 그런 의도가 있었을 텐데 지금 이 조사는 사실 우리가 평범한 조사가 보통 응답률이 3%인데 이 두 조사는요 하나는 6%고 하나는 13%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응답률이 높은 조사라서 신뢰도가 높다. 그러니까 민심이다라고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원래는 대통령의 부정 지지도가 이 정도 한 60% 육박하면요. 야당은 한 40%에서 50% 사이가 나와야 정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국민의힘이 한 10% 뒤쳐져야 정상인데 지금은 오히려 민주당이 5, 6%더 처지는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전 민주당에 대한 냉정한 국민들의 평가를 저는 받아들이실 때가 됐다라고 보는데요. 그럼 그 이유는 민주당이 그동안에 그 윤석열 정권의 그 실정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하나도 매듭 지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 문제나 그다음에 최수근 상병 관련된 그 박정훈 대령 그 수사 네. 외환 문제나 양평 고속도로 문제 그리고 명품백 수수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고 더 심각한 것은 도이치모터스 그 주가 조작 사건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네네. 여사 관련된 특검법이 지금 재의결조차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럼 도대체 민주당은 뭘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뭐 새로운 대안까지 만들어내면은 더 100점짜리 야당이겠지만은 최소한 지금 제1야당 그 많은 의석을 갖고 있다라면은 이렇게 폭정으로 정말 국민들 알기를 우습게 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완전하게 견제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견제 작동, 그러니까 브레이크 역할조차도 제대로 못하는 민주당의 이 무능함에 대해서 뭐 이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을 만큼 그냥 민주당에 대한 냉정한 실력을 국민들이 평가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대선 패배 이후에 지선 패배 이후에 어떠한 반성과 성찰을 국민 앞에 네. 내놓을 수 있는 것인가.
이거 말할 수 없다 그러면 민주당은 지금까지 한 게 없는 거거든요. 저는 좀 뼈 아프게 진지하게 반성해야 된다. 저기 봅니다. 저는 뭐 사실 빅텐트로 정당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워낙 저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정당으로서 제대로 기능하기도 어렵다. 네. 저는 이 떴다방으로 언제까지 버틸 거냐를 국민들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뭐 합당 선언한 지 일주일 정도 만에 지금 이런 식으로 거의 뭐 완전히 갈등이 표출화돼가지고 전 국민들이 지금 개혁신당의 이 갈등을 다 생중계로 지켜보는 이 지점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도대체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나간 것인지 아니면 본인들이 양당에서 자리를 못 잡으니까 나가서 그러면은 우리를 찍어주겠지라는 그런 안이한 생각으로 간 것인지가 지금 그대로 전 드러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양당 기득권에 대해서 지쳐 계시잖아요. 정말 찍어주기가 싫은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나와가지고 힘을 모으자, 힘을 합치자 해가지고 국민들이 표를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사람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겠다. 지금 이 부분 같은데요. 사실은 빅텐트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합의를 이뤘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다 받아들이는 게 맞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지금 법정 대표거든요. 공동대표 네. 신분이면서 법률적 대표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기분에 이게 지금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같이 못하겠다 지금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합의에 참여한 다른 주체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냐, 당이라는 것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되는 건 아니다라고 지금 반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특정인을 놓고 받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모인다는 것은 이분들이 그만큼 어떠한 비전과 가치로 모인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의 영향력 이런 걸 가지고서 지금 어떠한 정치적 개혁을 이뤄보겠다고 나선 거기 때문에 네. 국민들의 동의도 얻기 어려운 것도 맞습니다만은 내부적으로 원팀 만드는 것부터도 이게 지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갈등이 더 깊어질 걸로 보이세요? 어때 보이십니까? 이제 시작이겠죠. 왜냐하면 오늘도 이제 김종민 의원이 이제 아마 기자회견 한 것 같은데 아마 내일 또 최고위원회 할 때 또 어떤 갈등이 나올지 모르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한번 신뢰가 깨어지면은 다시 또 접붙이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과 가치 중심으로 똘똘 뭉쳐도 이게 새로운 정치 세력 만들어가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어떤 확인도 없이 그냥 묻지마 통합을 하면 국민들께서 1번, 2번 못 찍으니까 우리에게 표를 줄 것이다라고 굉장히 이건 국민들을 좀 우습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자기들끼리 결정하면은 그냥 국민들이 따라올 거야라고 상당히 좀 오만한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각 당에서도 권력 투쟁을 하다가 나왔다라고 국민들이 인식하거든요. 아까 뭐 반명, 반윤에 반대해서 나오신 분들인데 여기 모여가지고도 새롭게 하자라고 모였는데 또 여기서도 지금 파워게임을 또 하는 듯한 이런 양상이 어떤 특정 인사들을 놓고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참 이런 모습은 국민들께서 아마 새로운 정치들을 많이 기대하시는 입장에서는 너무 실망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앞으로도 이것은 비전과 가치로 모인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더더욱 앞으로도 더 그 갈등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녹색정의당이 나름대로 원칙을 좀 지켜보겠다라는 선언인 것 같아서요. 저도 이 연동제를 자꾸 양당이 이제 꼼수식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제도 안착이 참 어려운데 저는 그래도 어느 정당이더라도 네. 좀 국민들 앞에 떳떳하게 정치할 수 있도록 좀 원칙을 지키는 모습이 오히려 양당에게도 더 좋은 자극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좀 더 군소 정당이다 하더라도 본인들의 색깔을 더 선명하게 국민들 앞에 알리는 쪽으로 저는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이 지금 어려운 문제부터 시작했다고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끝까지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어요. 계속 붙들고 있다가 문제 다 못 계속 푸는 그런 어려운 선수들이 문제만 있죠. 나올 네. 수도 있고요. 근데 글쎄요, 저는 지금 이 양당의 공천을 보면서 저는 약간 좀 양당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객관적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참 이슈가 없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쇄신이라든지 개혁이라든지 국민들께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정말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것 같다라는 점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양당 체제에 대해서 불만도 많고 뭐 개혁에 대해서 목소리도 많이 높입니다만은 어쨌든 현실이기 때문에 양당이 잘해줘야 그래도 대한민국이 조금 더 나은 나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차원에서는 이번에 뭐 22대 국회 다시 구성을 하더라도 과연 이분들이 뭐 이 윤석열 정권과 뭐 잘 협조를 하든 아니면 견제를 하든 뭔가 더 좋은 나라 만들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뭔가 희망의 불씨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건 뭐 냉정하게 뭐 각자의 당에서 시스템이 살아있다고 주장하셔도 이 국민들 눈높이에서는 전 그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 좀 매우 안타까운 지점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심기위원장은요? 근데 저는 네. 참 위성정당 얘기 나올 때마다 이게 참 정당 만들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이것을 양 거대 정당이 마치 과거에 그 의원 꺼주기 하듯이 이거 당원들 꺼져가지고 위성정당 역할 하다가 또 네. 없어질 당이거든요. 그리고 정당이라 그러면은 이념 비전 같이 있어야 되는 건 다 아까 우리가 개혁신당 비판하면서 얘기도 했던 것이고 그러면은 저 위성정당 만들면 국민의 미래는 도대체 누가 저기 비례 순번 공천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당이 아닌 거거든요. 사실은 참 어떻게 보면 이 연동제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꼼수를 쓰다 보니까 뭐 대표는 누가 가느냐. 그 누가 가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 가는 당대표가 공천합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는 이 위성정당 이야기를 참 들을 때마다 이것이 얼마나 참 우리 한국 정치의 발전을 가로막고 얼마나 참 우리 정치에 이런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양당이 이건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선거제도를 자꾸 잠탈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좀 누가 대표가 아니야. 사실은 바지 대표죠. 그래서 저는 누가 가는 거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다. 매우 씁쓸한 단면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